성공은 행복해질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행복해야 성공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공을 쫓기보다는 무엇을 쫓아야 된다? 행복을 쫓아야 된다. 그런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욕구를 줄여야 한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들이 많습니다. 이 가야 할 길들을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뭘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결국은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행복하겠느냐, 이게 내 진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겠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공감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어느 나라겠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 글자가 보입니까, 이게? 아, 시력이 좋습니다. 실력이 좋은 게 아니고 시력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갤럽에서 세계 155개국을 상대로 국민들에게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었는데 덴마크 사람의 97%가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100명 중에 97명이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몇 위쯤 될까요? 네? 제일 살기 싫은 나라. 그럼 155개 중에서 154등. 154등. 아, 이거 너무 비극적인데요. 중간 정도. 여기서 제가 딱 맞춘 분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상품은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을 예약할 수 있는 여행사 전화번호를. 한국은 54입니다. 비교적 좋죠. 그래서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자료를 자세히 보면서 그럴까?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이제 대답을 할 때 한국 국민들은 대답할 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그런 그 어떤 느낌, 감정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사는 것 가지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죠? 풍족하게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하다 하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물론 그래도 다행이죠. 저는 54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죠. 자, 그러면은 이 덴마크가 지금 1위라고 했는데 덴마크가 왜 이 국민들 100명 중에 97명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덴마크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덴마크가 그렇게 조건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15세기 전까지만 해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노르웨이, 스웨덴, 그 다음에 이 덴마크 다 합쳐서 덴마크 왕국이었습니다. 큰 나라였죠. 땅도 좋은 땅이 많았고 지하자원이 많이 나는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에 여러 번 전쟁을 통해서 스웨덴 독립시켜주고 노르웨이 독립시켜주고 지금 지도 보면은 밑에 조그만하게 도서국가가 나와 있어요. 땅덩어리가 한국의 5분의 1, 인구는 550만. 그리고 조건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경제 규모가 EU 전체 GDP의 1.8%입니다. 제가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구정 전이었는데요. 겨울이었는데요. 4시만 되면 들어가서요. 저기 북반구 쪽이었어요. 금방 어두워요. 제가 한전을 잇는 동안에 햇빛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기상도 이제 있어 보면은 막 우리나라의 햇빛이 그립고 막 우울해질 정도 날씨가 그래요. 그리고 물가 엄청 비쌉니다. 우리 한 10배는 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엄청 비싸요.
그리고 조세 부담률 세계 1위입니다. 47% 정도. 그러니까 버는 돈의 반은 세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 정도 내고 있다고 하고 OECD 국가의 평균 한 26% 정도 된다. 이렇게 버는 거에 세금 많이 내고 이런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세금 막 떼가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난리 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덴마크 사람들은 한두 번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몇 년을 계속 1위에요. 계속해서 1위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우리 머리 허옇게 시신 우리 책임님이 언제 행복하십니까? 덩 뜨시고 배부를 때. 여기 저 연세 지글사하게 드신 우리 아주머니 언제 행복하십니까? 내가 기다린 답이 있어요. 마음이 풍요로울 때.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꼬마 아가씨 언제 행복해? 언제 행복해? 생각 안 해봤자 숙제 오늘 가서 생각해봐. 제가 얼마 전에 그 노인당에 가서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봤죠. 어르신들 언제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을 느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아들들하고 같이 용돈 줄 때. 그런데 실제로 어른들은요, 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 때문에, 내 손주들 때문에 행복해요. 아, 우리 큰아들 장가 갔을 때, 아니 우리 큰손주 뭐 서울대학 갔을 때, 뭐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우리 국민에서 그럴 것 같아요. 언제 행복했는가 그러다 보면은, 아, 나한테 뭔 행복을 가져다 준 큰 어떤 이벤트가 없었을까? 어떤 큰 사건이 없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덴마크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오늘 아침에 행복했어. 나는 어제 저녁에 행복했어. 어제 저녁에, 어제 밤에 행복했다는 건 이해가 좀 되는데. 그죠? 오늘 아침에 행복했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행복이 늘 사이라는 거죠.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 행복한 게 아니라, 어제 아침도 행복하고, 오늘 저녁도 행복하고, 늘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토요일 아침에, 요즘 토요일날 주 5일째 해가지고 선생님 내가 학교 안 간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늦잠을 탁 자고 있는데, 그 학부형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선생님, 지금 어디십니까? 집에서 자고 있어요. 저 지금 학교 나와 있는데, 상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하면은 계속 듣기만 해요. 예, 그래요. 계속 듣기만 하는데, 한 시간 동안을 내 아이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내 아이 앞에 장래에 대한 불만, 그 걱정,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다 듣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지금 고민이 우리 애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이가 나중에 행복해지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자식이 말이야, 지금 오락하는 것도 좀 덜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잠 좀 적게 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 잘 잡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거 누가 보답해? 누가 그거 담보하는 거죠? 지금 공부 열심히 했다가 다 행복해졌습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 다 열심히 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으면 행복해진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에 담보되지 않은 그 행복을 위해 가지고
지금 아래 행복을 뺏지 마라. 이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저 나라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이. 그래서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장래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A가 지금 오락하면서 행복하다면 오락하게 해줘야 돼요. A가 잠자면서 행복하다면 잠자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락하고 싶으면 말리고 잠자는 거 깨워가지고 공부시켜놓으면은 결국은 내가 성공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성공했다고 합시다. 좋은 직장 잡았다고 합시다.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이 습관화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커서 어떤 걸 갖다 줘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보고 그랬어요. 지금 행복을 빼지 마십시오. 지금 행복이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늘 행복해서 습관화가 돼야 어른이 되면은 진정 행복해질 수 있죠. 여기 어디 좀 꺼버려. 잠시 꺼버립시다. 지금 늙고 학타라 올라가죠. 그러니까 엄마가 앉아서 갑자기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을 막 흘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애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한 걸 나중에 행복해질 거라고 뒤로 밀어놓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뭐 다 밀어왔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나중에 행복할 거라고 지금 행복 뺏지 마십시오. 그대로 뺏겨 놓으십시오. 그래야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덴마크 국민들은 이래요. 남과 절대 비교를 안 해요. 남과 비교해보면 짜증납니다. 우리 남편, 옆집 남편 비교해보면 키도 우리 남편이 작아요. 직장도 못하고 뭐 생긴 것도 못하고 공급도 적게 가지고 우리 마누라, 옆집 마누라 비교해보니까 옆집 마누라 날씬하고 그런데 우리 마누라 뚱뚱하고 짜리몽땅하고 뭐 어쩌고 다 불만해요. 애들 옆집에 하고 비교해보니까 옆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학 갔는데 우리 집에는 이러고 있어요. 이게 불행의 시초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만족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1등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1등이 안 되면은 누군가 비교하면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불만족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1등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1등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은 1등 하고자 하지 않으면 1등이 전혀 안 되는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품들은 제가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덴마크 상품들 중에서 세계 1위 상품들 몇 개 있어요. 수백 가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매스컴 보면 툭하면 세계 최초로 뭘 만들었다, 세계 뭐 최고 뭐 잘 만들었다 할 때 사실 세계 1등 상품 몇 개 됩니까? 근데 이 나라 사람들 이렇게 1등이 되고자 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1등 상품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1등이라고 자랑도 안 해요. 강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경쟁해서 업체를 이기려고 그러지도 않죠. 요즘 박지성 요즘은 좀 이렇게 한 분이 가는 그런 단계인데요. 박지성이가 잘 나갈 때 메뉴에서 게임을 타고 특히 골을 넣고 이긴 날 이제 아나운서 또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게임을 어떻게 끝냈습니까? 인터뷰를 하면 박지성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그냥 게임을 즐겼을 뿐입니다. 올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 게임 자체를 즐기다 보니까 나는 골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이 이겼다는 거죠. 박지성이 많이 나서 내가 한 골을 넣어야 돼. 우리 팀 이겨야 돼. 라고 했다면 그렇게 안 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모든 생활이 살아가는 게 즐기면서 살아간다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 좋은 땅들을 다 다른 나라에 뺏기고 주로 이제 그 굶어지만 남았습니다. 옥창기들은 주로 다 뺏겨버렸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래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현실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하는 것이 낙농업이고, 낙농업은 세계 최고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나오는 주스인데 이게 덴마크산입니다. 세계 1위 드링크 우유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교육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재미를 봤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된 것도 일본 교육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그 좋은 자원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인적 자원을 얘기하는 거죠. 인적 자원을 얘기하는. 그런데 사실은 그 자원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자원들일까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인적 자원은 개인에게는 좋은 자원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 공동체로 보면 절대로 좋은 자원 못 됩니다. 더불어 사는 이런 공동체로 본다면. 덴마크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엄청 높아요. 뭐 정치인을 믿고, 사법 제도를 믿고, 뭐 선생을 믿고, 이 믿음이 엄청 강해요. 우리 요즘 난리 나잖아요. 요즘 특히 사법부 중에서도 검찰 난리 났죠. 이 사법치료대학 여기에 신뢰도 만점이 10점 만점인데 국민 전체 신뢰도가 약 7점 되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1.6.68. 그래도 정치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 그죠? 사법제도가 7.13.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저게 세계 다 1위 수준이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 싶어서 여기 유럽 사회조사 ESS에서 우리나라는 KGSS라는 사회조사가 있어요. 근데 암만 뒤져봐도 이 수치가 안 나와. 책표서를 안 올려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이렇게 실내에서 있는 이렇게 데이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암만 찾아도 없고 다른 걸 찾다 보니까 다른 수치들이 덴마크 수치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유추해서 한 3분의 1쯤 되지 않겠는가? 한 2점 대 수준, 3점 대 수준이라고 보면 될게요. 우리나라식으로. 그런데 이 신뢰를 하나 들면 제가 이제 그 덴마크에 갔습니다. 덴마크에 가서 이제 어느 학교를 이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창 무엇이 이제 그 대두가 되고 있냐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잡무가 많다고 선생님들이 엉뚱한 일 때문에 실제로 애들 가르치는 데 필요한 그런 준비들을 제대로 뭐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업무 간소화한다고 막 이렇게 캠페인도 벌이고 막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덴마크의 어느 한 고등학교에 이제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이 학교 선생님들은 그 잡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쯤 될까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고문하더니만 한 3-4시간 정도 된다는거예요, 잡무를. 그래서 내가 뭔가 얘기를 꺼내려다가 하다 보냈죠. 왜? 우리가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잡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하네. 우리 뭐 잡무라고 얘기할 것도 없네. 하고 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잡무는 어떤 겁니까? 수업 시간 외에 하는 모든 일들을 잡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업 자료 만들고, 그 다음에 애들 숙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상담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들도 다 잡무라고 보고, 수업하는 거 빼놓고는 다 잡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수업 시간 외에 한 3-4시간 정도 그런 일을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건 아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잡무는 이런 것이다.
쓸데없는 상부기관에 공문 보고해야 되고 뭐 계획서 만들어내고 돈 내려오면은 돈 이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영점 붙여가지고 서류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그걸 선생님이 왜 하냐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그거 선생님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런 걸 왜 학교에서 하냐는 거죠. 그럼 학교에서는 상부기관에 뭐 어떤 뭐 이렇게 기획하고 뭐 이렇게 또 행사를 진행하고 하면서 그렇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내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가.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서류는 딱 1년에 한 번 만든답니다. 그것도 교장이. 우리가 만약에 3월 1일에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2월 달쯤에 1년간 우리 학교를 이렇게 경영하겠습니다 하고 경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상부기관에 우리 말하면 교육청이 있죠. 교육청으로 그 자료를 보내면은 그걸 분석해서 교육청에서는 아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돈은 만약에 그게 5억이라고 합시다. 5억이야. 그럼 5억 학교 탁 내려주면 끝이랍니다. 5억 가지고 학교에서 끝날 때까지 알아 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신뢰잖아요. 믿음이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도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제 계획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올리고 교육청에서는 그걸 보고 아 이거 하려고 돈이 이만큼 필요하겠다. 내려주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돈 썼다고 염증 붙이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끝날 때쯤 돼가지고 평가서 하나 보내면 끝이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은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 날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덴마크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요즘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 많습니까? 그쵸? 옆집 믿을 수 있습니까? 앞에 걸어가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여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옆집 사람, 지금 나 처음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다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스킬 결론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스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더 이상 가져도 행복하면 상관없다는 것이죠. 일정 수준을 지나면 소득이 높아져도 행복도는 더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이라는 게 얼마 정도냐가 중요하죠. 그죠? 어느 정도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2만 불이다. 왜 2만 불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2만 불이다. 우리나라 지금보다 더 잘 안 살아도 된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사실은 덴마크는 한 5만 불쯤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답이 대충 나오죠. 우리 지금 뭐 요즘 또 이렇게 항상 또 이렇게 대선 치려서 뭐 어떻게 하겠다 얘기 많이 나오죠. 이제는 더 이상 성장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더 이상 성장해도 우리 국민들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 거니까. 이 정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면 된다는 거죠. 우리 부족합니까? 물질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제대로 나눠야죠. 이제는 제대로 나눠야죠. 지금 있는 부가족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만 분배하고 제대로만 나눈다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가끔 또 복지 해가지고 요즘 복지 경쟁 났잖아요. 그죠? 맞죠? 요즘 대선 후보들 앞다투서 복지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도 허구입니다. 복지도 무한정 복지 상태가 좋아진다고 가지고 행복감 크게 못 줍니다. 경제적인 조건이나 복지 상태가 우리 행복에 주는 차지하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게 10%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선 주자들이 뭐 경제 성장, 뭐 복지
이것보다 더 앞세워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던 뭡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거죠.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요. 국민들. 자, 1등에 집착하지 않는 자신감이 덴마크 행복도 2위의 근본 원인입니다. 1등 안 해도 괜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한 남편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내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새끼, 남 새끼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원래 여기 지금 시작할까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마술을 보여드리니까 난방을 갈아입고 왔네요. 이 내 집에 가면 내 난방 속에 카드가 한 장, 우리 그 트럼프 있잖아요, 그죠? 한 장 들었는데 방금 누가 주면 명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 안에 난방 깨끗한 거 있고요. 넥타이도 쫙 메고 까만 장구로 쫙 차려입었을 마누라가 말리더라고. 그 예식장 가는 복장이지 오늘 강연의 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라고. 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마술이 도구가 없네요. 그렇다고 그냥 말겠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맨 나중에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항상 방송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게 니은은,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가장 신뢰가 안 되신, 저를 신뢰 안 하시는 분. 하나 있는 저 리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힘껏 버려봐도 좋습니다. 버려집니까? 하자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 오늘 처음 보죠? 그렇죠. 그러면 뭐, 그 사이에 둘 짜겠습니까? 그렇죠? 괜찮습니까? 뭡니까? 하나, 둘. 오. 이럴 때 꼭 박수 치더라고요. 좋은 내용 강의할 땐 박수 안 치고, 이런 거 보고 박수 치더라고요. 그걸 가슴으로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LP용지를 한 번 접고요. 또 이렇게 두 번 접습니다. 또 세 번 접습니다. 네 번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몇 번 정도 접을 수 있을까요? 10번요. 10번은 불가능합니다. 네? 10번은 불가능합니다. 10번은 불가능해요. 어떤 종이든지 아무리 큰 종이도.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한 17번까지는 접을 수 있답니다. 세계 신기록이 12번입니다. 엄청나게 큰 종이 갖다 놓고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천막 접듯이 주르르 꺼가지고 접고 또 이렇게 해서 12번을 접은 게 세계 신기록입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번 접으면은 이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달나라까지. 오, 그래도 대단하시네. 역시 경험이 많으십니다. 우리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작게는 1m, 뭐 말가면 한 10m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달나라까지 그랬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오십시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14번을 접으면은 약 사람 키만큼 된답니다. 21번을 접으면은 63 빌딩 높이만큼 되고요. 32번을 접으면은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만큼 되고 40도 42번을 접으면 달나라까지 42번 접으면 달나라까지 갑니다. 그리고 50분을 집으면은 태양까지 그려랍니다. 근데 제가 수학선생님이 실제로 여기서 계산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 남으십시오.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83분을 접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인 끝까지, 그리고 100번을 접으면은 우리 우주 끝까지. 거리가 300억 광년. 300억 광년, 1광년이 뭔지 알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거든요.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약 30만 킬로미터, 그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라는데, 그게 한 시간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걸 30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이거 100번 재워가지고 그 두께가 빛이 300만 광년 가는 거리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사실 이걸 해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 자, 이제부터 슬슬 이제 우리나라 교육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젊은 자녀분들이 있는 이제 부모님들이 눈여겨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육은 핀란드 교육을 벤치마킹하고자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죠. 우리 학교도 뭐 책는 뭐 전신만신 핀란드 얘기고, 또 스님에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젊은 그 주부들이 찾는 코너에 가보면은 전신만신 핀란드 교육, 핀란드 교육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핀란드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에서 핀란드가 계속 1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궁금하죠? 우리나라도 잘해요. 요즘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2등, 3등, 10등 안팎으로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핀란드를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 시험에서 1등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목적이 실제로 핀란드 교육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1등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품도 세계 1등 제품 만들고 싶고, 애들 실력도 세계 1등, 진짜로 실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학력이, 시험 점수가 1등 되고 싶은 거죠. 얼마 전에